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은종 기자입니다. 참 어제 방송을 하려다 참 그 기막힌 그런 소식 때문에 방송을 안 하고 오늘 다시 긴급 시사 논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방송을 진행할 분은 그 전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이명박과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해체된 일명 안티 이명박 전략기획 운영자 한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긴급 시사 논평을 편성했다니까 지금 멀리 양평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다급한 그 마음은 뭐 다 우리 비슷한가 봅니다. 어저께 그 양승태 키즈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비서 출신 그 사람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판결을 하고 바로 구속시켜 버렸죠. 뭐 좋아요. 그래 김경수 지사가 죄가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과거 그 홍준표도 그때 1년 6월 그렇죠. 실형 선고를 받고 똑같은 경남지사의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그 판사는 뭐라고 그랬냐? 정말 그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여러 가지 그 전에 국회의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은 유예한다, 구속은 유예한다 해서 직접 구속은 안 시켰는데 이 성창호 판사라는 사람은 그냥 2년 선고하고 바로 구속시켜버렸죠. 성창호 판사한테 재판을 받은 그 김경수 지사 그분들한테 내가 좀 왜 저런 성창호 양승태 비서 출신이고 예. 또 사법농단에 관련돼서 조사까지 받은 사람한테 재판을 받았냐. 우리도 재판장에 마음에 안 들면 기피합니다. 그러고 뒤돌아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재판 기피 신청을 할 수가 근데 있죠. 근데 이거 보면 김경수 지사는 너무 그 주의 징계 없으니까 그렇죠. 설마 그러겠냐. 내 진심을 이렇게 본심을 다른 사람도 믿어주겠지 해서 그렇게 기피도 안 하고 이미 성창호가 어떤 자라는 걸 아는데도 기피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참 애석합니다. 이런 어떤 그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재판 기피 안 한 것부터 등등 정말 대응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판 운영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법부를 너무 순수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법부에 대해서 그 김경수 지사가 불신이 깊었다면은 재판 기피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순수히 모든 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그 의심 가는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 재판부에서 원래는 선고가 양승태의 구속 적부심 전에 23일 날인가 잡혀 있었죠. 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일주일 뒤로 미룬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미리 얘네들은 그 사법부에서는 그 지금 재판 성창호 재판관은 어떤 그 상황 판단에 따라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암시하는 거였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경주 지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 성창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양승태까지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폐 판사들의 그 탄핵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통과되면은 성창호를 비슷한 거의 100여 명의 판사가 축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로서는 이제 완전 끝장이 나는 거죠. 예. 판사로서도 그리고 그들의 명예도 모두 실추가 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겠죠. 최후의 발악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들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법부가 양승태가 심어놓은 적폐 판사들이 대다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창호를 비롯해서 지금 어떤 진보의 노동단체나 진보단체들이 어떤 사건에 지금 재판 중인데
예. 1심 끝나고 2심이 선고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권도 바뀌고 해서 많은 탄원서나 어떤 그 증거들을 제출해서 재판을 해나가는 중에 그게 어떤 결과가 2심에서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지금 나쁘게 나온다. 사법적폐 판사들이 그 어떤 진보 측이나 문재인 정부주에 연관된 그런 재판들이 걸리면 아주 보복성 판결을 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오늘 제가 어떤 변호사분한테 들었어요. 그분도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이걸 직접 말씀 좀 해달라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까봐 못한다는데 우리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는 역풍이고 뭐고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라 얘기합니다. 심각하니 들어주십시오. 사법적폐들이 보복성 재판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번 김경수 지사뿐 아니라 다른 재판도 여러 건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소식은 정말 우리 그 촛불 시민들 이 태극기 모독단이나 초착 왜구가 아닌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심각하니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 없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대통령도 못하죠. 예. 이렇게 지금 그 사법 적폐들이 역으로 지금 역공을 펴고 있다. 이 소식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실상 이 적폐들, 뭐 사법뿐만이 아니라 적폐는 여기저기 다 널려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적폐와의 싸움은 만약에 그 남북 관계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기 2월 달에 이제 그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될 텐데 그 시점이 돼버리면은 적폐들에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적폐들이 최대한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뭐 과거에 뭐 전두환이나 박정희 같으면은 뭐 법이고 뭐고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대통령 그 자체의 권력 가지고서 뭐 판사들을 사찰한다거나 그리고 뭐 그 당시 뭐 안기부나 그러한 그 공권력을 가지고서 사법부를 탄압을 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직접 누가 해야 되느냐. 국민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이 스스로 움직이고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조국 민정수석께서도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청와대로서는 직접적으로 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이 나서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이 좀 나서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내일 모레 그 토요일 날은 국민들이 좀 촛불 들고 나와서 그 사법적폐 청산하자는 그런 집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날씨도 추워서 또 설 명절 앞이라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힘들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 지금 대한민국의 적폐들의 반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뿐이 없다. 그렇죠. 뭐 입법부도 안 되고 사법부야 뭐 그 우리가 그렇게 덤비고 있는 적폐 원흉이고 지금 현재 일부가 그렇죠.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요. 후보 행정부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사법부 관여도 할 수 없는 거라 그렇습니다. 저 자료 지금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서울의 소리 홈 메인입니다. 지금 토요일 날 그 집회뿐 아니라 지금 오늘 그 양승태 키즈 성창호 우리 기사인데요. 사퇴 명령 청원 올라가기가 무섭게 하루도 안 돼서 15만이 아니라 현재 아까 보니까 18만이 넘었습니다. 예. 18만이 넘어서 이렇게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 사퇴를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아마 오늘 해지기 전에 거의 20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청원 이거 가지고는 뭐 그냥 어떤 의미일 뿐이지 정말 이 적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폐들이 들어오는 건 행동입니다. 당연하죠. 일 행위 100원보다 낫다. 지금 저 태극기 모독단들 계속 2년 동안 저렇게 날마다 나와서 행동하니까 이게 좀 힘을 받는 그런 기운도 보이잖아요. 저네들도 그냥 청원이나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유튜브만 했으면 저렇게 힘을 못 받는데 뭐 모독단들 태극기 모독단들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회가 되시면 또 어떤 집회나 이런 그 적폐들과 싸움이 되면 이렇게 좀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김경수 지사 그 구속은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이다. 이건 보복성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에서 결론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상 이 재판은 그러니까 선고문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고문에도 분명히 이 재판관이 그 드루킹 일당의 말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지가 분명히 시인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루킹 일당의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고 해가지고 이 김경주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선고문 자체가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맨 처음부터 조작을 한 거죠. 예. 이 판결문 자체가. 예. 그러면 이 조작된 판결문을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게 일관되고 맞다면은 우리도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서로 어긋나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조작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행동으로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예,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우리 그 한파님은 전략 분석까지 하나요. 지금까지 이명박근혜와 싸우면서 그 수많은 전략들을 내놔가지고 내가 또 실행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저는 또 과거에 분석한 게 거의 다 맞았다 이걸 보면서 국민의 행동해야 뭔가 돌파구가 생긴다. 그 기간은 어떤 북미나 남북 관계가 완성되는 그때까지만 우리는 밀고 나가면 그렇죠. 그 북미 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으로서 어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쟤들 설 자리 없다. 그렇죠. 뭐 1년도 안 남고 한 6개월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먹히면 안 된다. 이런 그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서울의 소리